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장애 정책 모니터링 사업 보고의 발표를 맡은 이은하입니다. 지역사회 장애 정책 모니터링은 예산 모니터링과 의정 모니터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게 해주실. PPT 자료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군포시 예산 항목 중에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장애 특정적 예산과 형평적 예산 모두를 발췌하였고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 장애인 예산을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2021년 본 예산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예산을 발췌하기 위해서 사용된 검색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 편의, 정신요양 등 총 26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해서 예산 항목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군포시 2021년 본 예산의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간략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포시 전 예산의 전체 예산 약 6,532억 중에 장애인 예산은 약 341억으로 전체 예산의 5.4%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항목은 총 114개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재원별 예산인데요. 군포시의 전체 예산 대비 재원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 시군구비에 해당하는 자체 예산의 3.8%가 장애인 예산으로 보여졌습니다. 군포시와 국고보조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국고보조금의 43.5%, 자체 예산의 14.7%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군포시 장애인 예산의 재원별 비율은 국고보조금이 43.3%, 시도보조금 9.8%, 시군구 자체 예산이 46.8%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 예산의 성격을 8가지 분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총액을 분야별로 분류를 해보면 자립생활 분야가 3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립생활 분야가 예산 편성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자세히 보면 자립생활 분야 중에서 93.1%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자동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활동 지원을 제외한 자립생활 분야의 실질적인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체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군포시 자체 예산으로 체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체육 정보 분야의 예산 비중은 2%로 가장 낮았습니다. 문화체육 정보 분야는 각 사업별로 예산 비중이 크지 않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개수에 비해 예산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작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사유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사업이 감축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 문화체육정보 분야 역시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장애인 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5%,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 문화 지원 사업 역시 앞으로 점차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포시 장애인 예산 비율을 인근 기초단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군포시는 5.2%로 평균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애인 예산액이 아니라 장애인 인구수와 인구 비율을 따져보았을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수는 11,65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예산을 장애인 인구수로 나눈 장애 1인당 평균 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포시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4.3%로 인근 지자체 중에 가장 높았으며 장애 1인당 평균 예산액은 292만 7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립생활 분야나 문화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좀 더 증대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분들의 장애 정책 관련 발언을 모니터링하여 장애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군포시 의회의 장애 관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집 대상 회의록은 246회부터 252회 총 57개의 회의록이며 이 중 23개 회의록에서 91개 발언이 수집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췌한 발언을 10가지 분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접근 이동권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일반, 고용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증가하였고 자립생활 분야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장애 여성, 정보 접근권 분야는 발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발언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한 인권홍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실태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전체 발언 수와 분야별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건의공호, 자립생활 분야는 점차 증가하였고 복지 일반, 정보 접근권과 장애 여성에 관한 분야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생활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군포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애 여성에 관한 발언이 올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발언 성격 분류입니다. 최근 4년간의 발언 성격의 변화를 비율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순 질의는 감소하였고 문제 제기와 지적에 관한 발언이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군포시 의회의 의정활동 중에 장애 관련 발언이 양적인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질의나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언 평가 결과는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총 5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3점 만점을 기준으로 3분의 전문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총 91개 발언의 정책 점수 평균은 적정성이 1.95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성이 1.3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군포시 의회 의정활동이 장애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전문화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점수가 높았던 발언으로는 중앙도서관의 이용 편의시설 문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발언 평가 결과 개별 위원님들의 정책 점수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전체 평균은 6.4점으로 나타났으며 3.7점부터 9.2점까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군포시 의회의 정책 발언 이후 시정된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맨 뒷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던 휠체어 전용 좌석이 최적의 자리인 중간 위치에 좌석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위원 선정 기준입니다. 우수위원은 발언의 성격과 정책 점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의 우수위원으로는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해주신 김기근 의원님, 신금자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군포시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